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어제 당직선 2명 모두 집합! 집합! 중대장은 오늘 너에게 실망했다. 왜인지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 아주 군기가 빠졌구만. 너도 몰라?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다. 소라! 죄송합니다. 길병장, 이제야 실토를 하는구만. 뭐가 죄송하다는 것인가? 어제 바닷가 수색하다가 캔 소라를 라면에 넣어 먹었는데 중대장님께 안 드렸습니다. 뭐야? 이 새끼 그걸 이제서야? 그건 됐고, 기린 일병은 아무것도 모르나?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내 개인 노트북으로 어떤 놈이 소라 아오이라는 야동을 왕창 다운로드 받았는데 랜섬웨어에 걸렸다. 지금 내 노트북은 랜섬웨어에 걸려서 하루 종일 신음소리만 나오고 있지. 24시간 신음소리에 시달리다 전원이 꺼져서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누군지 솔직히 말하면 봐주겠다. 누구냐? 좋다. 거짓말 탐지기를 조져야 되겠구만. 길병장! 병장 길벗. 여기에 손을 넣어라. 자, 간다! 죄송합니다. 이 새끼! 잡았어. 넌 오늘 잠 못 잘 줄 알아라. 랜섬웨어 넣은 해커가 비트코인을 요구하였으니 비트코인도 준비해 놓도록. 알겠나? 죄송합니다. 아이씨. 야, 너 안 봤어? 전 모른다. 아이, 너 이 새끼 여기 손 넣어봐. 죄송합니다. 너 이 쌍놈 새끼.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95화. 오늘도 체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길버님이 어디동 똥쟁이로 유명해지셨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이제 가서 가끔씩 이제 운동을 하는데 거기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음료수를 먹는데 그 앱으로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음료수를 사 먹으려고 그러면은 카운터에다가 뭐 카드 결제라거나 제 계좌이체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앱이 깔려 있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앱으로만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앱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만 주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엄청나게 최첨단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이제 뭐 지갑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뭐 그냥 바로 앱에서 주문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앱이 안 깔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깔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앱으로만 이제 사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이게 사실 기술이 뭐 발달된다고 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어떤 게 좋은 거면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걸 느끼는구나. 아무튼 거기 헬스장이 시설이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가지고 또 운동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이제 헬스 같은 경우는 맨날 똑같은 기구 들다 보면은 또 새로운 것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지루해질 때 한 번씩 이제 가보면 또 리프레시 되고 좀 괜찮더라고요. 화장실은 먼저 하던가요? 거기는 이제 제가 간 지점이 아니라서. 네, 다른 지점. 그 지점이 아니라 딴 지점이라 가지고. 네. 저도 여기 지점 가봤는데 여기 지점 제가 아직까지 화장실 안 써봤어요. 조만간 또 한번 방문을 해서 할 생각인데. 근데 이런 체스님 같이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지금 딱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게 여기에서 오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앱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음료나 어떤 이런 것들이 운동하면서도 계속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물이나 뭐 커피나 이런 것들. 근데 사람이 지갑을 들고 운동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막 그때 커피나 물을 마시다가 이게 떨어졌어. 물론 정수기에다 떠서 먹어도 되지만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마시려고 하면은 이제 지갑을 다시 탈의실 가가지고 꺼내갖고 와서 결제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요새는 삼성페이 쓰니까. 네, 삼성페이 뭐 써도 되는데 이제 저는 아이폰 유저니까 애플페이를 아직 못 써서 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운동 끝나고 프로틴을 바로 먹고 싶어. 이럴 때 이제 또 프로틴도 결제를 하려면 이제 탈의실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요거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운동할 때 이렇게 신청을 해도 되니까 좀 그런 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모바일 페이를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큰 메리트는 아닐 수 있겠다. 좀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하네요. 거기 다니면은 이제 좋죠. 거기 다니면은 이제 앱 깔고 저도 이제 갈 건데 저는 이제 일일권이니까 일일권은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버님 지갑으로 이제 결제를 했는데 그게 또 지점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 길버님 지점은 그 똥지점 거기고 저는 다른 지점인데 그 지점을 시켰는데 뭐 그거를 이제 취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뭐냐. 그래서 그 제 이름을 대면 안 되고 그 똥쟁이 이름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나 그러면 취소하고 다시 주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1일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제가 어제 운동을 못해서 이제 체스님한테 제 이제 그 휴대폰 빌려줬어요. 이거 가지고 운동하고 와라. 네, 하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 앱으로 하는 거니까 저한테 깔린 걸로 하려다 보니까 카드도 제 거고 다 제 거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뭐 말씀을 하신 건데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조금 이제 기술이 아직 덜 발달된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원래 어디서 주문을 하든 잘못하면은 전산상으로 그냥 바꿔가지고 바로 그냥 처리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지점 간 그런 연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전화로 막 거기 취소해 주세요 얘기해서 거기서 취소하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주문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냥 그런 시스템적으로 아직 완성도가 좀 체인점 관련해서 이런 앱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본 데 중에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보통 열심히 이제 체인점 있으면은 제 예전에 그 뭐 기린님도 거의 1년권 끊었다가 거의 안 가신 거기 있잖아요. 땡땡애니. 네, 땡땡애니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말 그 운동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게 안 좋은 거였군요. 네. 안 좋은 거기가 거였군요. 이제 처음 생겨난 그런 거라서 그런 거는 의미가 있는데 그 뒤로 이제 후발주자들한테 좀 먹힌 거죠.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헬스 이런 데서는 개발 같은 거 인력이 없으니까 외주를 많이 맡길 텐데 여기는 직접 그런 개발팀도 꾸려서 할 정도로 대단하네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좀 좋습니다. 예, 좋고 뭐 이제 체스님이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좀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는 돼요. 왜냐면 또 여기가 또 이렇게 앱으로만 주문할 수 있게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최저가로 줘요. 그러니까 인터넷보다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아메리카노도 500원에 먹을 수 있고. 여기 진짜 싸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무나 들어와서 사서 결제해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회원들한테만 제공하는 그런 가격인 건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앱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닐까. 진짜 싸네요, 500원. 네, 아메리카노 500원이고 다른 프로틴이나 이런 제품들도 인터넷 가보다 싸게끔 엄청 싸요, 자기네들이 진짜. 설정을 해놔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가는 거겠죠, 그렇게. 네. 그런 거 보면은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스님이 제 운동 그걸 쓰신 걸로 알 수 있듯이 운동을 요즘에 못했어요. 요즘에 뭐 좀 못해가지고 좀 그때 지난주에 다친 영향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이번 주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금 못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마음이 찜찜한 상황인데 네. 좀 있으시겠네요. 네, 근데 뭐 이제 근데 또 최근에 뭐 이런저런 성과를 또 워낙 많이 내시고 계셔가지고 그 김에 쉬는 김에 좀 푹 쉬자 해서 좀 쉬고 있고. 네. 그것도 남자들의 세계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잔뜩 쫄고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근데 마음이. 거기는 직업이고 거기 직업이고 막 이것저것 뭐 먹고 막 하는데 이제 그에 비하면 이제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건강하게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짧게 이제 안 샌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제일 좋은 뉴스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제 건강해졌으면 또 이제 또 거기 이제 슬슬 7번 아이언 또 치러 가셔야지 똑똑히 하시고. 그건 이제 한번 해보고 보고. 네, 아유, 이미 골프는 마음이 뜨시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기린님도 요즘에 좀 바쁘시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런 거 취미생활은 이제 짬날 때 해야지 좀 바쁠 때는 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음에 좀 안 터지시게 잘 건강 관리 하셔서 건강해 하실 때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또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까요? 이번 주 주제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인데요. 이제 그저께인가 이제 정무위가 국회 정무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아예 그냥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대놓고 이제 이거를 첫 번째 아젠다로 놓고서는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이제 특근법이거든요. 특근법이라는 거 하는 거는 특정 금융 뭐 범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카지노 뭐 이런 데에서 네. 이제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있는 법안인데 네. 그게 산업을 육성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전문 법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전문 법안을 이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가상자산 그 법이라는 거를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성을 이제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막 분류도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걸 분류를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미카 법안이 이제 EU에서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서 분류안이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거를 선제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테라루나 사태는 터졌으니까 좀 막아야 되겠고 뭔가 이제 하도 산업 죽인다고 여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 이용자 보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용자 보호라는 게 뭐 고객 예치금 예치 신탁 뭐 그다음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 동일 수량 보관하고 해킹 뭐 전산 시스템 관련하고 뭐 시세 조정하면 안 되고 불공정 거래하고 이게 다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증권에서도 있는 건데 그걸 다시 한번 가상자산 사업자한테 별도로 이제 요구를 한 거고 이번에 이제 이거는 조금 볼만하다.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가상자산법 안에 한국은행이 참전을 했어요. 원래 이제 금융위 소관이거든요. 금융위 소관인데 갑자기 어디서 한국은행이 와서 야 이거는 이제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가지고 핵심 법안이 뭐냐면은 CBDC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 이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처음에 금융위가 다 이제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법이라는 게 사실은 뭘 넣고 뭘 빼기가 되게 애매한 게 이거는 CBDC는 가상자산이 아니야. 그러면은 딱 CBDC 형태로 뭔가를 계속 막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가상자산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하면은 뭘 발행해 놓고 이거 CBDC야 뭐 이거 CBDC로 활용한 뭐다 이렇게 해서 핑계 대면은 이거를 엮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CBDC는 가상자산이다. 이러면은 또 반대의 입장이 생겨.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걸 가상자산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걸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은행법이 따로 있는데 거기가 아직 이제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뭘 넣고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 금융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만약에 금융위 금감원 소관이라고 하게 되면은 금융회사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이제 통제하기 위한 건데, 지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약간 카지노처럼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불법에 가까운 사업자들을 이제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류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제 금융위 금감원에서 이제 검사권을 정식적으로 부여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금융회사를 격상되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금융위 입장인 건데, 한국은행이 여기서 검사권을 달라고 그러니까 발권하는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한테 관련이 있으면 아예 그냥 공식적인 화폐로서 인정이 되는 거냐라고 시장에서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에서도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는 코인이다. 이러면 이제 벌써 이게 여기서 잘못된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금융위에서는 우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사권이 아니라 이제 검사권이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 생겼을 때 얘가 한국은행에 와가지고 문제 생겼는지 조사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뭐가 잘못되는지를 이제 자료만 요청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다. 그게 이제 통화정책에 뭔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검사권을 금융위가 또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키려고 해서 금융위가 다 이제 양보를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금융위 밑에 디지털 자산 관련된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금융위원장한테 조언해줄 수 있는 조언 기구 정도로 이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까지도 다 뭐 양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한테 이거를 가상자산 검사를 정식적으로 맡게 되냐 했을 때도 금감원이 정식적으로 맡게 되면 그거 진짜 금융회사다. 은행이랑 똑같은 위치가 돼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대통령령으로 빼놓고 이제 별도의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산업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냥 특근법이랑 똑같은데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빼가지고 이제 법안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에 그게 의의가 있어요. 정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제 주요 이슈가 이제 NFT를 넣어야 되냐 빼야 되느냐 이런 거 똑같은 거 CBDC랑 똑같이 자꾸 넣게 되면은 산업을 죽인다 그러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다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어떤 스탠스냐면은 가상자산 형태나 증권사 형태는 따로 별도로 이제 심사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법안에서는 이제 증권형 형태의 가상자산은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이제 제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번에 되게 재밌는 사건이 터졌어요. 테라루나 이제 검찰에서 이제 증권이라고 기소했는데 증권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든요. 자, 증권형의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으로 제재를 가한다라고 했는데 테라루나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별됐어. 그러면 증권형 가상자산이 아니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물려 돌아가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시장에서 실효성이 있냐. 그러니까 지금 증권성 이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그냥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고 사실 증권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돈을 넣은 사람의 노력이 좀 덜 하고 그다음에 걔네 돈 받은 애들이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당을 나눠주면 뭐 그게 증권성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딱 그런 느낌이 그런 성격이 일부 있다고 해서 100% 증권인 거는 당연히 아닌 거고, 테라루나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증권이라 보기는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뭐 어쨌건 뭐 스테이블코인 따로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스테이블코인으로 썼던 거고, 뭐 그 안에서 그 블록체인 안에서는 뭐 코인으로서 자기 수수료도 내고 뭐 이런저런 역할이 다 있던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판결 보고 다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에 법 제정 가상자산법 된 거 봐도 이거 뭐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도 들고, 실제로 지난번에 닥사나 이런 데서도 증권성 있는 토큰 다 상장 폐지해라 이렇게 했는데 싹 보더니 우리 증권성 있는 거 없는데, 그래서 그냥 그때 상패 안 했거든요. 그 전에 뭐 이미 문제 있는 것들은 그냥 증권이랑 상관없이 그냥 뭐 협박할 때 막 내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법이 뭐 어쨌건 한 단계 뭐 입법이 돼서 뭐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건 좋은데 뭐 실효성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어쨌건 지금 뭐 투자자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제 투자할 거 자체를 지금 약간 없애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거를 없애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금 약간 법이 가고 있어서 그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고, CBDC 같은 것도 이제 저도 체스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데,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지금 너무 애매해요. 뭐 거기 뭐 전자적 증표 뭐 서로 뭐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전자적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은행에서 관리하는 돈 자체가 그러면은 그냥 가상자산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게임에서 쓰고 있는 게임 아이템은 가상자산 아닌가요? 뭐 그런 거 따지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 이 애매한 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자기네 뭐 CBDC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네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CBDC 자기네 그 제재 받을까봐 지금 금융위 금감원하고 금융위 금감원도 지금 서로 싸우고 있고 한국은행도 지금 서로 막 권력 싸움하고 있으니까 뭐 서로 이제 그 먹거리 안 줄이려고 지금 우리 CBDC 하는데 이거 걸리적거리면 짜증나니까 우리가 이거 애초에 나가서 막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막 저기 하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애매하게 나왔고 이 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CBDC 실험 자체를 예전에 클레이튼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클레이튼에서 한 그 CBDC 뭐 코인일지 토큰인지 CBDC 뭐 용어 뭐죠? 걔는 뭐 지맘대로 해도 되고 다른 토큰들은 뭐 문제 생기고 참 이중잣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사실 일부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차라리 전체를 어떻게 좀 규정을 짓고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좀 적은 그 범위의 규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가장 이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디테일을 잡아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막 이것저것 다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 개념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사실 이게 크립토도 역사가 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짧다고 볼 수도 없는 게 그동안 뭐 2009년 뭐 이때부터 많이 지금 발전을 해 왔잖아요. 10년 넘게 발전을 해 왔는데 그 10년 넘는 세월을 단 몇 개월 만에 규정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지금도 계속 새로운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시작부터 너무 많은 걸 정해두고 가려다 보니까 조금 업계와 이 소비자와 이 정부와의 그런 어떤 엇박자가 많이 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까 기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투자할 거리들을 아예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안전하게 투자를 하게끔 하는 방향이 아니라 위험하니까 투자를 못하게 하는 좀 그런 느낌의 성격이 강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고팍스 그 신고술이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위험평가 보고서 내라고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 신고술이 안 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거가 되게 그 핑계가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게 금감원이 우리는 신고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평가 보고서를 원래 이제 은행에 제출받게 되어 있다. 자금 세탁 방지 그 일환에서 그러면 신고수리 하고 받아도 돼요. 네. 신고수리 하고 위험평가 보고서 받아서 문제 생기면은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 그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상 일주일도 안 돼서 처리가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자 신고잖아요. 근데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뭐 특근법상에 이제 뭐 최대 주주나 뭐 대표자가 뭐 이제 형벌 받은 거 그런 거 따져가지고 문제 없으면은 이제 통과시켜주는 게 의뢰인데 아직 신고 수리하지 않고 보완 서류를 이제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또 금감원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신고 수리에 별도로 그냥 위험평가 보고서는 원래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융위 금감원이 얼마나 일을 지금 개떡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고 또 하나는 투자자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0억 지금 묶여 있는데 고파이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돈 줘야 되는데 지금 금융당국이 지금 못 주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게 금융당국이 우리가 못 주는 게 아니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솔직히 상황 돌아가는 거 뻔히 알면은 문제 없으면 처리하고 바이낸스가 문제 생기면은 나중에 걸어가지고 얼마든지 금융위가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면 다 자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묶여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답답한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뭐 당연히 어떤 법을 만든다는 거가 뭐 쉽지 않다는 거는 뭐 당연히 다들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법을 만드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너네 왜 이렇게 완벽하게 못 만들어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그 무조건적으로 그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고민을 충분히 했다 안 했다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최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근법이랑 이름만 바꿔서 뭔가 그냥 가상자산법으로 또 한 번 내는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을 준다면 사실 누가 이거를 고민하고 입법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다,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뭐 조금 그냥 이름만 바꾸고 뭔가 명칭 뭐 한두 줄 좀 추가해서 그냥 넣는 그 정도 뭐 하는데 그러니까 뭐 좀 이거는 뭐 마치 막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딱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하려고 지금 막 책상에 앉았는데 이거 봐요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좀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가상자산 이렇게 막 커지고 있는데 너네 정부 부처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하니까 이제 그래서 하고 있잖아 이거 봐 하려고 하고 있었어 우리 뭐 좀 이런 느낌의 어떤 보여주기식 입법이다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제가 왜 테라루나의 이번에 법원 판결이 재밌냐고 느끼는 거면은 금융위가 지금 STO 그 법안을 이제 내년에 이제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해서 통과시키도록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STO는 증권이에요. 그 문제 생기면은 엄청 처벌 크게 받잖아요. 네. 근데 테라루나가 증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STO 안 하죠. 그렇죠. 토큰으로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모델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토큰 모델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러면 테라루나 지금 권도영 재판 받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재판 받으면 몇 년 나올까요? 집행유예. 그러니까 지금 처벌할 법이 지금 자본시장법으로 해야지 제일 크게 그 형이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도 SEC가 계속 기소라는 이유가 이거 계속 증권성으로 가가지고 판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 때리는 게. 근데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리플도 증권 아니다, 테라루나 증권 아니다. 그러면 이제 판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규제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증권 발행해요? 누가 금융당국에 신고하겠어요? 다 토큰 발행해가지고 그 자본시장법 다 피해 나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들은 이 법 만드시는 분들이 권도영과 테라루나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거의 그렇게 잡으려고 해가지고 막 시세 조종하거나 뭐 이러면 다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걸로 지금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로는 못 잡는다고요. 그 그렇죠. 시세 조종에 대한 것도 뭐 그리고 이번에 집단 소송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집단 소송할 수 있는 거 빠졌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은 이게 테라루나 잡으려고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뭐 일을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못 잡아요 이거 테라루나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테라루나는 권도영 한 300년 받는 거를 원할 텐데 그럼 우리나라에 재판 받으면 이제 힘들다는 거죠. 검찰이 그래서 다시 기소했잖아요. 다른 걸로 뭐. 또 계속 이제 어쨌든 간에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으로 엮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계속 기각나고 있거든요. 이거 자본시장 그 법 위반으로 그 획득된 재산 아니니까 그 압수할 수도 없고 뭐 이건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번에 또 강하게 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검찰이 아무리 조사를 한들 증권 아니다 한 줄이고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가상자산에서 뭐 그 시세 조종했다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조종해 버렸으면 여기서 증거가 확보될 수도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이 자꾸 막 증권이랑 엮이는 게 사실 뭔가 테라루나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단체나 그 회사를 평가할 때 시총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마치 그 회사의 가치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그 기업의 가치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뭔가 조금 어쨌든 그 회사가 유통시킨 그 상품이 됐든 뭐 화폐가 됐든 이제 그거의 정의를 떠나서 유통시킨 그 물건의 가치가 그렇게 된다는 건데 사실 그걸 회사의 가치로 이제 완전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딱 붙여버리니까 그럼 주식 증권과 되게 비슷한 구조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애플이 아이폰을 이만큼 시장에서 지금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이만큼 됐다고 해서 애플의 애플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 크립토가 용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회사마다 있을 텐데 그 용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투기로만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 주식 뭐 이렇게 자꾸 엮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증권 주식과 다르게 크립토는 확실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가 전제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테라루나 이번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무죄 판결 나면은 네. 사람들 이제 증권 절대 안 할걸요? 다 토큰하죠. 솔직히 다 그러니까, 토큰하죠. 네. 솔직히 무죄까지는 안 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모해가지고 뭐 집행유예 나온다 이러면 이제 조금 이러면 사실 누가 주식 상장해요? 주식 상장하게 되면은 막 엄청 제재 받고 맨날 그 신고할 것도 많고 막 검사 받고 공시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누가 저기 주식을 발행했어? 그 다음에 시총이 막 유니콘이 아닌 이상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토큰 미카에서 이번에 그 분류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미카에서 이번에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건데 유틸리티 토큰을 신고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엄청 단순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증권형 토큰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유틸리티형 토큰 발행은 그냥 신고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여기서 토큰 발행해? 그렇죠. 뭔가 뭐 사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건드려 못 잡는 거는 사실 좀 부차적인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건 그 테라 루나 뭐 저기 하긴 하지만 그 요즘 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뭐 주식 요즘 맨날 뭐 떡락하고 있어가지고 뭐 네. 얘기 나오고, 뭐 그 임창정 씨도 뭐 이런 기사일이 연락이 돼가지고 네. 돈 벌 때는 투자자였다가 돈 잃으면은 피해자 되고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제 그 라인을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뭐 그럼 이 임창정법 만들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건 이슈가 네. 되고 있긴 한데, 어쨌건 뭐 지금 다들 뭐 그 돈 넣은 사람들이 모르고 넣었냐, 그냥 나는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다 사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꼭 지금 이 테라 루나를 통해서 건덕을 잡아 넣으려고 이 법이 나온 건 아니니까 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막 크게 엄청나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마 좀 봐야 되겠죠.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뭐 다른 죄 자체는 좀 있을 거니까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 테라루나 이거 잡으려고 법 만들면은, 근데 사실 이거 법안 발의할 때 배경 읽어보면 테라루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가상자산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테라루나 잡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터졌을 때 그 사람 잡으려고 부랴부랴 법 만드는 게, 그러면 사실 똑똑한 사람들 워낙 엄청 많은데 그 법 다 일일이 해석해가면서 그거 빠져나가는 모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멍청한 생각으로 지금 한치 앞만 보고 있는 거야. 한치 앞도 못 보고 한치 앞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한참 앞에 보고 지금 금을 던졌는데 금을 잘못 던졌네요. 잘못. 그래, 아니,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이게 왜 정무위에서 이번에 통과됐냐면은 하반기 넘어가잖아요. 하반기에는 항상 국정감사가 있어요. 국정감사가 있으면은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정무위 열리고,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시켜서 국회 의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이번에 넘어가잖아요? 하반기 못해요. 내년 다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테라루나 재판도 못 받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4월에 지금 보면은 정무위 열리기 전에 얼마나 많이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조율하고 있는, 이거 잡으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빨리 진짜 거의 졸속으로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든 이번에 아니면 기회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물을 이제 빨리 던진 건데, 그러니까 뜯어진 금을 던졌어. 그러니까 아니 방향을 잘못 던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테라루나 못 잡으면은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여기서 갑자기 엄청난 막 깨어 있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으로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크립토를 주식으로 이렇게 좀
흡수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주식이 크립토에 흡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지금 한국은행까지 참전해가지고 STO, CBDC, 크립토 요 3파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CBDC도 토큰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 CBDC가 한국은행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실효성 없으면 크립토가 이제 뭐 그냥 그냥 CBDC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STO 지금 금융에서 엄청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STO에서 요구사항은 이만큼인데 크립토가 더 좋아 자금 조달 더 잘 돼. 그러면은 뭐 이건 다 크립토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 이제 국가가 이기나 했더니 지금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요래조래 빠져나가면서 예전에 규제가 엄청 많은 줄 알았더니 야 이렇게 돌아가면 돼. 그래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본인들이 또 혼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이 뭐 이거를 야 이런 게 있어 무슨 반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얘기하고 본인들이 뭐 부딪히고 막 엄청 혼자 원맨 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웃긴 상황이면서 좀 재밌게 기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법 만드시는 분들이 기술을 잘 테크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야 이 업계에 있으니까 이 블록체인 좀 잘 알지만 네. 그분들은 뭐 수많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법을 뭐 입법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다양한 분야에 다 전부 다 전문가가 되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그거 각 카테고리별로 너무 딥해가지고 그거를 인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특히 뭐 지금 AI는 완전 그냥 인간의 통찰력을 지금 초월할 정도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 법 제정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블록체인도 사실 지금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정의 같은 가상자산의 정의 딱 보면은 이게 뭔 헛소리야.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그 게임 아이템 뭐 가상자산이고 다 가상자산인데 뭐 그럼 이제 앞으로는 CBDC는 예외 내가 하니까 뭐도 예외 이거는 나한테 누가 돈 줬으니까 이거는 예외 대통령 이건 하지 말래. 이렇게 할 건지.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이제 정부 부처가 이런 거가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돌아가는 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 오늘 이렇게 생겨서 재밌는 포인트들이 이제 계속 쭉 해오던 일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네들 얼굴에 침 뱉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요즘의 상황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좀 재밌게 얘기해보고자 좀 다뤄봤고요. 주제로 다뤄봤고요.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갈까요? 비유하자면 야구에서 5대0으로 지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계속 똥볼 던져서 볼넷으로 지금 무사 만루까지 왔다. 다음은 이제 타자로서 웹3의 역할에 이제 그 향후 승패가 달렸다. 웹3가 이제 타자인 거죠. 타자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겁나 못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무사말로 찬스에서 계속 똥볼만 계속 던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병살 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 제대로 뭔가 이제 홈런 한 방 때리면 이제 반전의 기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인범이 많으면 살인범을 잡아야지 칼 만드는 회사를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저는 테라루나는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는 어디 갔을까? 그러게요. 테라루나 지금 테라루나 지금 다시 부활했어요. 뭔가 뭐 이렇게. 그래 그 옛날에 부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너가 잡혔잖아요. 네. 근데 어쨌건 그 블록체인 자체는 뭐 이제 뭐 어딘가 하드가 있던가 뭐 토렌트식으로 뭐 어디에 뭐 이렇게 서버가 있던가 이렇게 할 텐데 뭐 그거는 지금 아무도 관심 없고 그냥 건너만 관심이 있어서. 근데 하드를 뜯어 와야 네, 돼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도 뭐 트래킹이 안 되고 있어서. 궁금하네요. 네, 그 저기 세르비아인가요? 그걸로 한번 출장을 가셔야겠네요. 근데 네. 건도 형 이번에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 국회에서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막 범죄자로 소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받겠죠. 자문위원. 자문을 할 것 같아요. 백종원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코인 천재. 저는 이번에 그 법안 통과랑 이 테라루나 증권성 판단 이것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이 판도 갑자기 재밌어졌어요. 원래는 그냥 금융위가 이겼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지금. 아니 리플은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이게 루나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위기상 저도 약간 증권이라고 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의외의 결과인데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결했는데 이번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이제 뭐 봐야 된다가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원래 법원이 되게 좀 보수적이라서 되게 막 그 사팔대기 화법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디 뭐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니라고 얘기한 게 그러니까 검찰 열받은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던졌는데 법원에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도 그 보내주신 기사 봤는데 뭐 그 전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판결 난 거는 아예 단호하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조금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좀 이런 뭐 기사를 봤는데 한번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기사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이해하시기 더 그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블로킹 295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드러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